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RS 다나 재활의학과에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실까요? 누가 망하나, 최서해. 어느 해 이른 봄, 어떤 쌀쌀한 날 저녁편이었다. 나는 고향서 처음으로 올라온 어린 친구를 찾아서 관운동 어떤 하숙으로 갔다.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는 서울 이야기 고향 소식으로 재밌게 종알거리는데 북창 밖에서 우아하고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고 일어서서 북창을 열었다. 북창은 열었으나 키가 작은 우리는 창 안에 놓은 책상에 올라서서 북창으로 두 머리를 내밀었다. 북창 밖은 바로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골목이다. 건너편으로 여러 집 담벽과 대문이 이어 있다. 어느새 그 골목에는 사람들이 우 모여섰다. 바로 우리가 내다보는 북창 건너편 커다란 평대문 앞에 순사가 서고 그 앞에 거지가 서 있다. 거지 뒤에 있는 커다란 평대문은 반쯤 열렸는데 안경 쓴 신사가 문 안에 뻣뻣이 섰고 어멈인지 낯이 새까맣게 그을은 여편네가 그 뒤에서 방긋이 내다본다. 대문 위에는 전화번호와 수도 전용패가 붙었다. 거지는 머리는 갓 깎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수염이 터부룩하다. 낯빛은 검붉은데 이마에 주름이 가기 시작한 것은 30이 넘어 보인다. 몸에는 솜것인지 겹것인지 찢기고 흙투성이 된 것을 걸쳤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큰 그는 머리를 수굿하고 서서 떨어진 집새기 신은 발끝으로 땅바닥에 돌멩이를 꾹꾹 밟고 있다. 이놈아, 바로 말해. 뚫어지게 거지를 보는 순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거지 뺨을 쳤다. 거지보다 키가 작은 순사는 거지 뺨을 칠 때 토끼같이 똑 뛰는 것 같다. 그때 여러 사람들은 벙긋 웃었다. 뺨 맞은 거지는 머리를 번쩍 들어서 순사를 보면서 아니 올시다. 저는 몰라요. 저는 밥 빌어먹는 거지예요. 하는 그 눈은 가느스름한 것이 큰 키와 어울리지 않으나 퍽 힘있게 보였다. 글쎄 이놈아, 왜 거짓말이야? 하고 순사는 발길을 들어 거지를 찼다. 거지는 한 걸음 뒤로 채어나가면서 내게 무슨 죄가 있어? 자 때리시오. 하고는 순사 앞으로 다가섰다. 아따, 이놈 보게. 이런 놈은 단단히 가르쳐야지. 거지의 뺨과 배를 때리고 차면서 그래 이놈아, 거지면 거지지. 너보고 누가 도적질까지 하라고 가르치단? 에? 이 죽일 놈이. 순사는 이를 꼭 깨물고 콧잔등을 힘있게 찡기면서 때리고 찼다. 배를 차면 배를 만지고 뺨을 치면 뺨을 만지면서 연방 애구애구하던 거지는 순사의 매가 끝나자 이를 빡 갈고 대문간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언제 봤소? 내가 도적질하는 걸 당신이 언제 봤느냐 말이오? 하고 발악을 하였다. 그 모양은 금방 안경 쓴 신사에게 달려들 것 같았다. 이놈 봐라. 이놈 어디다 대고 해거냐? 그래, 네가 왜 남의 집 마루에 올라섰어? 안경 쓴 신사는 겉탈 좋게 말하고 순사를 힐끗 보면서 뒤로 주춤 물러섰다. 글쎄, 마루에 올라서면 다 도적놈이여? 에? 마루에 좀 올라서면 뭘 하오? 거지는 두 눈에 피가 오롤하여 발악을 하면서 신사 곁으로 달겨들었다. 신사는 무서운지 낯빛이 푸르러지면서 뒤로 주춤주춤한다. 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저 가택 침입한 죄는 없는가? 하고 꽁무니 빼는 신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놈이 왜 야료야? 이놈 가자.
하고 순사는 거지를 한번 죽으라고 찬 뒤에 팔을 잡아 끌었다. 거기는 어디를 가? 이놈아, 파출소로 가잔 말이다. 나는 갈 일 없어. 야, 이놈 봐라. 어디서 반말이야? 글쎄 이놈아, 어디서 반말이냐고. 하면서 순사는 전신의 힘을 다 들여서 거지를 차고 때린다. 처음에는 움직도 안 하던 거지는 땅에 푹 주저앉았다. 때려라. 실컷 때려라. 힘 잘하는 대로 때려라. 에? 경관은 죄 없는 사람도 때리는가? 헤. 하면서 주저앉았던 거지는 벌떡 일어서서 순사에게 몸을 실리더니 다시 픽 돌아서서 문간에 선 신사를 와락 잡아 끌면서 이놈아, 너와 나와 무슨 불공대천지수가 있니? 에? 너놈 때문에 내가 이 몹쓸 매를 맞고 나도 돈 없으니 거지지 이 너놈만 못나서 거진 줄 아니? 이놈 어디 네 피를 먹고야. 하고 신사를 땅바닥에 둘려 넘기고 가슴 위에 올라앉았다. 아이고 사람 죽소. 신사는 안경이 어딘가 벗겨져 버리고 커다란 두 눈이 툭 붉어 나와서 헐떡거렸다. 순사는 전신의 힘을 다하여 달겨들었으나 신사의 가슴에 앉은 거지는 태연부동이다. 한참 만에 순사는 땅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쓰더니 칼자루 잡을 사이도 없이 들고 뛰었다. 옆구리에 찬 칼은 그 바람에 놀란 듯이 그의 볼기 다리 할 것 없이 절칵절칵 두드린다. 순사가 뛰어간 뒤였다. 여편네와 사내 한때가 모여들어서 거지를 때리고 밀치고 야단법석을 치나 거지는 의연히 이놈 니까 놈은 죽일 테다. 그까지 순사가 무서워서 니까 놈을 못 죽일 줄 아니? 하고 그 힘있는 가는 눈을 굴린다. 깔려서 두 눈이 툭 붉어진 신사는 낯이 흑빛같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뻣뻣이 늘어졌다. 그것을 한참 보던 거지는 입술이 무쇠빛이 된 신사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헤, 파리 목숨만도 못하구나. 헤헤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웃는 그 웃음은 웃음이나 독살이 잔뜩 흘렀다. 모였었던 군중은 낯빛이 파래서 뒤로 물러섰다. 한참 만에 거지는 일어섰다. 그 바람에 거지를 밀어 때려던 몇몇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였다. 일어선 거지는 신사의 허리끈을 잡아서 들었다. 느른한 신사는 소리 없이 거지의 손에 들렸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몇 날이나 사는가 보자. 하면서 거지는 신사를 사정없이 대문간에 들이치고 태연자약하게 군중을 해치고 나갔다. 거지가 금방 나가자 아까 뛰어갔던 순사와 함께 순사 4명이 달려왔다. 그네들은 헐떡헐떡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지의 간 곳을 물었다. 저편으로 하고 누가 가리켰다. 순사들은 그리로 뛰어나갔다. 모였던 군중은 또 그리로 갔다. 우리는 북창을 닫았다. 서울에도 거지가 있어? 고향에서 온 어린 친구는 물었다. 서울에? 서울이 아니라 거지천질세. 나는 대답하였다. 아, 빈민구제회와 기근 무슨 회가 있어서 그리고 공동 숙박소? 하고 어린 친구는 생각하던 꿈과 다른 것을 놀란다. 흥, 나는 웃어버렸다. 그 이듬해 초가을이었다. 나는 어떤 친구를 따라 전라남도 법성포로 갔다. 법성포는 바다와 묘가 좋은 곳이다. 때가 마침 음력으로 7월 보름이라 달이 퍽 좋았다. 원래 법성포의 동령달은 법성 12경 속에 드는 하나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미리 약속하였던 친구들과 함께 달 돋을 때에 갯가로 나아갔다. 쓰러져가는 연기같이 푸르고 엷은 안개는 산을 가리고 바다를 덮고 마을을 살근히 싸고 돈다. 밀물이 소리 없이 들이밀어서 소드랑섬과
한시랑 앞까지 느긋한 바다에는 하늘빛과 마을의 불빛이 어우러져 한 폭 그림 속 같았다. 구수산 머리에 밝고 푸르게 비친 달빛은 점점 자리를 옮겨서 구수산 밑둥을 비추고 바다를 비추고 우리가 선 갯가를 비추고 마을의 지붕을 비추었다. 이제는 머리를 숙이면 바닷속에 달이 있고 머리를 들면 하늘에 달이 보인다. 달과 달이 어우러진 속에 선 나는 알 수 없는 미감에 마음이 느긋하였다. 간간이 추얼루라는 유곽으로 울려나오는 노랫가락까지 싫지 않게 들렸다. 서로 말없이 갯가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우리는 갯가에 둥실둥실 매여있는 빈 배에 올랐다. 어느새 달은 천심에 가까웠다. 높은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빛나는 별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저편 제덕산 높은 봉우리를 넘어오는 두어 조각 흰 구름은 퍽 서늘한 것이 나그네 마음을 천리 밖으로 끌어가는 듯하였다. 맑은 하늘 밝은 달 아래 드는 밀물은 속살속살 가늘고 이쁜 물결을 보인다. 혹은 앉고 혹은 비스듬 눕고 혹은 뱃머리에 서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소리를 듣는 여러 사람의 가슴에는 한결같은 정이 떠오르는 듯이 빙그레하였다. 무슨 위대한 신비의 품에나 안긴 듯이 한참 동안 말없던 여러 사람 가운데서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터지고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달 좋고 바다 좋고 바람 좋은데 흥에 겨운 여러 사람은 그저 있지 않았다. 술이 벌어졌다. 이름 높은 법성 굴비 안주에 영광 소주로 목을 축인 사람들은 새로운 흥이 더 돋았다. 이때 바람결에 노랫소리가 흘려온다. 나는 마시려고 입술에 대었던 달 잠긴 술잔을 입술에서 떼면서 귀를 기울였다. 여러 사람들은 그저 떠든다. 저 가만히 있게 노래가 들리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어디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더니 오, 나는 또 그까짓 노래는 들으나 마나 하고 K군이 떠드는 바람에 여러 사람은 또 떠들었다. 그 노래는 그리 명창은 아니나 그때 얼근이 취한 내 귀에는 그럴듯이 들렸다. 저게 누구야? 나는 술을 마시고 나서 물었다. 그게 요 한 달 전부터 우리 동리에 그런 명물이 하나 생겼다네. 괜히 돌아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노래도 노래 같지 않은걸. K군은 대답하면서 굴비를 쭉 찢었다. 뭐라는디? 목포서 올라온 H군도 나와 같이 궁금한지 물었다. 아따, 술이나 먹고 이야기하세. 거지야 거지. 소도둑놈 같은 거지여. 내 곁에 앉았던 B군은 그까짓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툭 쏘았다. 그 바람에 나와 H군은 더 묻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면서 술을 마셨다. 헤헤, 여러 선생님들 여기 나오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갯가에서 들렸다. 떠들던 우리는 그리로 눈을 주었다. 달빛이 물 같은 속에 머리 벗고 발 벗은 키 큰 사람이 섰다. 여러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이 물끄러미 보는데 K군은 여기는 왜 왔어? 가! 하고 볼 것 없다는 듯이 머리를 돌려 술을 부으면서 별 미친 녀석이 다 왔네 하였다. 그게 누군가 하고 H군은 나직이 물었다. 건드리지 마. 거질세 거지. 아까 노래 부르던 거지. 하는 B군의 대답 소리도 나직하였다. 나는 거지라는 소리에 그를 한 번 더 보았다. 그는 저도 한몫 끼입시다 하면서 쿵 뛰어서 우리가 앉은 배로 들어왔다. 떼국이 흐르는 홑고이 적삼을 입은 그 몸은 그리 크지도 적지도 않으나 키는 후리후리하다. 거지가 곁에 다가오니 좌중은 흥이 깨진 듯이 잠잠하였다.
의구한 바람과 달빛만이 스치고 비칠 뿐이었다. 뭐요? 그러지 말고 어서 가. K군은 나오는 성을 억지로 참는 소리였다. 그러지 맙시오. 하면서 펑덩 우리와 같이 주저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크게 웃는 그 낯은 거무대대한데 머리는 터부룩하고 수염은 거칠거칠하다. 그 코가 우뚝한 것이며 눈이 가느스름한 것은 어디서 한번 본 사람 같으나 나는 얼른 생각지 못하였다. 자, 한 잔 먹고 가세. 어서. 별로 말이 없던 비구는 술잔을 들어서 거지에게 주었다. 그 모양은 귀찮은 것을 어서 쫓아버리자는 수작이다. 그러나 K군이 거지가 받으려는 술잔을 받아서 자기가 쭉 들어 마시면서 술이 퍽도 흔타라고 하였다. 바로 판이나 차린 듯이 텅텅 들어앉아서 술잔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던 거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K군을 한참 보다가 픽 웃으면서 아따, 그러지 맙시오. 나도 좀 끼어 봅시다. 하고 K군이 놓는 술잔을 집어들고 한 잔 부으라는 듯이 K군을 본다. 그 태도는 아주 낯익은 사람끼리 농치는 것 같다. K군이 성을 내면서 눈을 두리니 H군은 이 사람 버려두게. 경찰에서도 버려두는 야류쟁인데. 일본말로 하면서 거지가 잡은 잔에 술을 부었다. 커다란 잔에 달빛을 싣고 점점 차오르는 술을 보던 거지는 비군의 일본말을 알아나 들은 듯이 허허 웃다가 술이 차니 쭉 들이마셨다. 그때 내 머리에는 언뜻 작년 봄일이 떠올랐다. 나는 거지를 다시 보았다. 그는 확실히 작년 이른 봄에 관운동에서 어떤 신사를 때려엎던 그 거지였다. 나는 알 수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하였다. 무슨 변이 닥칠 것 같았다. 거지가 술 마신 뒤에 좌중에도 한숨배가 돌았다. 그러나 거지는 다시 주지 않고 또 한숨배가 돌았다. 저는 그만 주십니까? 하고 좌중을 돌아보는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무서운 힘이 달빛에 번쩍하였다. 한 잔이면 좋거지. 또 무슨 술? K군은 그저 안이 꼽다는 눈초리로 거지를 보았다. 어디 봅시다. 거지는 비웃는 듯이 한마디 뇌이면서 두 되들이 큰 술병을 들어다가 입에 댄다. 그러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쥔 K군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지 뺨을 쳤다. 거지는 태연자약하게 입에 대었던 술병을 떼더니 이놈 봐라. 하고 K군을 본다. 나직하나 세차게 나오는 그 쇳덩어리 같은 목소리, 가느스름 하나 힘있는 붉은 눈, 그러면서도 위에 좋게 앉은 모양, 솥뚜껑 같은 손에 술병을 거머쥔 것을 볼 때 범할 수 없는 기상이 보였다. 더구나 작년 이른 봄의 일이 머리에 떠오를 때 나는 몸서리를 쳤다. 여러 사람들도 벙벙하여 뒤로 물러앉고 달겨들던 K도 그저 눈을 부릅뜨고 거지를 볼 뿐이다. 허허, 여보 박서방, 그 사람 저 K군이 취했으니 노여 말고 우리 술이나 먹읍시다. 어? 이 좋은 때에 좋은 술을 대해서 싸워서야 되겠어? 허허. 옛날 소설에 나타나는 호협한 청년을 연상케 하는 비군은 쾌활히 웃으면서 거지 손에 쥐인 술병을 잡아 끌었다. 노형, 낸들 싸우고 싶을 리가 있어. 여보, 친구, 술 먹읍시다. 술병을 순순히 놓으면서 B군을 보던 거지는 다시 K군을 보면서 웃었다. K군도 한풀 죽었다. B군이 눈짓을 하면서 자, K군, 어서 이 박서방하고 화해하시게. 이가 좋도록 말씀하는데 자네가 그래서야 쓰겄나? 하고 눈을 꿈뻑하는 바람에 K군도 그래, 우리 술이나 먹읍시다 하고 앉았다. 이때 좌중이 모두 웃었지만
모두 낯빛은 불쾌하게 보였다. 거지만은 아무 불쾌 없이 승리자의 웃음처럼 웃었다. 술은 여러 순배가 돌았다. 병의 술은 다 말랐다. 우리도 취하였거니와 거지도 취하였다. 취한 자리에는 거지도 없고 우리도 없었다. 서로 가릴 것 없이 짓거리고 웃었다. 천심을 넘어선 달은 깊어가는 밤과 같이 더욱 쌀쌀하고 넘실이 빛나던 불은 빠지기 시작하였다. 마을에서는 잠들었는가? 객가에는 거닐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간간히 저 위 추월로에서만 노랫가락이 은은히 들려왔다. 여보, 박서방? 박서방은 왜 이러고 댕기요? 어? K군은 취한이 몽롱해서 거지를 보고 벙긋 웃었다. 좀 좋아요, 이게. 거지는 웃었다. 여러 사람은 비군과 거지의 이야기에 하던 말을 그치고 그 두 사람의 입을 쳐다보았다. 비군은 여러 사람을 돌아보고 다시 거지를 보면서 야, 우리 박서방의 사정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응, 박서방, 어디 좀 이야기 허우? 하였다. 사정 이야기요? 저한테 무슨 사정 이야기가 있겠소? 하고 달을 쳐다보는 흐릿한 두 눈에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처량한 빛이 보였다. 천만에 자 말씀하시오. 이번에는 H군이 말했다. 거지는 짤막한 데에 담배를 붙여 물더니 한숨을 쉬면서 나를 세상에서는 도적놈이라고, 소도적놈이라고 하죠. 그러니 세상이 망하든 내가 망하든 누가 망하든지 끝이 나겠죠. 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씩 웃었다. 그 바람에 모두 웃었다. 거지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그는 강원도 사람으로 그가 17살 때에 서울 어떤 중학교에 다녔다. 그가 중학교 3년급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소작인 노릇으로 겨우겨우 학비를 대는 아버지가 돌아간 뒤로는 다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함께 남의 집 삭김 상나무 삭바느질로 연명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때 그의 나이 24이었다. 그 뒤에 그 아내는 자궁병으로 신고하게 되었으나 물론 완전한 치료를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면서 달을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그때 광경이 보이는 듯이 애처로운 빛이 흘렀다. 한참 만에 그는 말을 이었다. 어떤 때는 겨죽도 못 먹은 아내를 뒤어놓고 상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운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으로 뼈만 남은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우리도 잘 살 때가 있지 늘 이렇게 써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 나는 그는 목이 메인 듯이 기침을 칵 하고 한참 있다가 지금 같으면 도적질이라도 해서 아내를 먹였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청렴을 생각하고 아내가 굶어서 알아 누웠던 일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찢기는 것이 아니라 칼로다 지디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이 눈에 흙 들기 전에야 잊어질 리야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휘 둘러보는 그 눈. 눈물 한 점 없이 마른 그 눈은 눈물이 터벅터벅 흐르는 눈보다 더 처량해 보였다. 더구나 하고 한숨을 쉬면서 그는 달을 보고 바다를 건너다 보면서 말을 하였다. 더구나 아내가 죽을 때 약한 첩 죽 한 술 못 먹고 찬 구들 위에서 그녀가 죽을 때 그는 목맨 소리를 가까스로 마치고 한숨을 쉬면서 기침을 하고 나서
여보, 여보, 부르는 나를 몇 번이나 쳐다보면서 그 힘없는 눈에 웃음을 띄우던 것이 내 맘을 괴롭게 하지 않느라고 웃음을 띄웠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겨서 이 가슴이 메어져서 하면서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흐느껴 운다. 돌아앉아서 이야기 듣던 모든 사람들도 가만히 슬프게 앉아서 그 모양만 보았다. 처음은 흑흑 흐느껴 울던 그가 나중에는 소리를 쳐서 크게 운다. 숨이 지는 듯이 흑흑하는 느낌 속에 구슬프게 흐르는 울음소리는 푸른 달 아래 구슬피 떠서 잠든 산천을 구슬피 울리는 듯하였다. 비구는 그의 팔을 잡으면서 저 참 우리가 몰랐습니다. 울지 마시오 하고 고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만 계세요. 울게 버려두시오. 이 가슴이 풀릴 때까지 나는 울어야 시원해요. 나는 몇 번이나 울려고 해도 못 울었는데 오늘 밤에는 울음이 나는구려. 하면서 그는 운다. 한참 울던 그는 울음을 그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더니 우리를 보고 비참하게 허허허 웃더니 다시 진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도 세상이 날 욕하는 줄 잘 압니다. 참 잘 압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래야 줘요. 인의, 염치, 그거 다 지금 세상에는 소용없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 아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글쎄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줄게 좀 도와달라고까지 여러 군데 사정을 해야 들어주는 놈이라고는 없었어요. 혹 들어준 데야 진종일 땀 흘린 값으로 좁쌀 한 대가 되나 마나. 나는 아내가 죽은 뒤에 죽자고 했지요. 아내는 굶어 죽이고 나 혼자 무슨 면목으로 잘 살아요. 글쎄 또 사한데야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 우리 고을 앞바닷가에까지 갔다 왔지요. 그러나 바닷가에 가다가 생각하니 그런 죽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이 생각되겠지요. 글쎄 생목숨을 왜 끊어요. 내 생목숨을. 내가 죽는다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그저 배부른 놈 배 만지고 배고픈 놈 쓰러질 거.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죽었더라도 오늘 밤 저 달과 이 바다와 이 바람은 그저 있겠지요. 또 당신네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하고 나는 돌아왔지요. 그의 낯에 흐르던 처량한 빛은 훨씬 개이고 구슬프던 목소리는 힘있게 조리있게 울렸다. 나는 그 후부터 이렇게 떠댕깁니다. 나를 도적놈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때까지 도적질한 일이 없어요. 나는 달라고 해서 먹고 달래서 안 주면 그 사람 보는 데 집어는 먹지만 남 보는 데서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글쎄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죄요. 없어서 배고파서 먹는다는 말을 하고 그 사람 보는데 먹는 것이 무슨 도적이며 못할 짓입니까? 나는 그 때문에 도적놈이라고 매도 많이 맞고 하였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겠으니 먹지 않으면 어째요? 세상이 망하나 내가 망하나 누가 망하나 나는 보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그의 낯에는 엄연한 빛이 돌았다. 우리는 서로 보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달은 서천에 기울고 먼 촌에서는 닭이 첫 회를 울었다. 그 뒤에는 벌써 4년이 되도록 그 거지 박서방을 못 보았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든지 거지를 보면 박서방 생각이 나서 유심히 보게 되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 최서혜 작가의 단편소설 누가 망하나 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